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 도통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준비해둔 운동법 덕분에 단 15분 만에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떨까요? 당장 병원부터 달려갔을 텐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데,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과 생활의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추가하신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외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생활 혜택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5년간 노인들과 유대감을 쌓으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신 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운동법, 식단, 생활 습관이 오히려 노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노년기에 특화된 운동법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영만 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아침 달리기를 했습니다. 건강에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도 같은 강도로 무리하게 달리기를 계속하다 무릎을 다쳐 되려 6개월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평생 달리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무릎이 견디지 못해 점점 달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정형외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노년기에는 무리하게 달리는 것보다는 시기에 맞는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관절과 근육의 특성이 변합니다. 무리가 덜한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노년기 특화 5분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루 8회씩 2세트. 발목 돌리기를 양쪽 각 10회씩. 허리 스트레칭을 의자 잡고 천천히 5회. 심호흡과 함께하는 어깨 돌리기를 10회 해주세요.
이미숙 할머니는 이 운동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뭐가 도움되나 싶었죠. 하지만 대략 3개월간 꾸준히 하더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덤으로 무릎 통증도 꽤 줄어들었고요. 둘째, 노년기의 식습관을 정확히 모르는 문제입니다. 찌리만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지만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고기와 단백질 영양제 등을 많이 먹으면 전적으로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갔는데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를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에게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 같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라 오메가3 식이섬유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황금 식단은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50%, 통곡물이 25%, 단백질이 25%이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장서희 할머니는 이 식단을 따른 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덕분에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셋째, 노년기의 수면 관리를 정확히 모르는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지만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들고 저절로 아침에 일찍 깬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년기의 황금 수면법은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저녁 6시 이후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 TV,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장민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들을 따르니 2주 만에 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 6시간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심장병, 치매 위험을 2배 높이고 수명을 5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자 대화할 사람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 일상이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어요. 매일 TV만 보고 삼시세끼만 먹고 바깥에도 거의 안 나가고 저녁이 되면 잠만 자는 게 일상다반사더군요.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며 봉사활동, 산책 등도 자주 하고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디지털 소통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76세 김수미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복지관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도자기 수업이랑 노래 교실에 참여했더니 이제는 매주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모임에서 새 친구들도 생겼고 그동안 우울한 마음도 많이 줄었답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은퇴 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이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는 멘토링 활동, 재능 기부, 새로운 취미 찾기, 가족 역사 기록하기, 소규모 텃밭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원미연 할머니는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내 요리 비법이 사라질까 걱정했었는데 이제 손녀가 저의 요리를 다 배워갑니다. 내 인생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해요. 다음은 디지털 소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감은 더욱 커집니다. 노년층들이 디지털에 적응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초 기능부터 배우고 영상통화 사용법을 익히며 유튜브를 이용하고 간단한 쇼핑 앱을 사용하고 디지털 금융 기초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재 할아버지의 예시입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 계속 배우고 나니 이제는 유튜브로 바둑 강의도 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정말 세상이 넓어진 기분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층의 복지에 대해 말하자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특히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최대 50% 지원하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노인 전용 약제비 감면,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틀니 비용이 부담되어 계속 미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나서 절반 가격으로 해결했어요. 이제 음식도 잘 먹고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모르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명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면 혼자 살다 보니 식사 준비가 힘들었는데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영양 상태도 좋아졌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문화생활 혜택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경로 우대 할인, 노인 전용 문화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 패스, 노인 체육시설 이용, 여행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박미선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생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주 박물관이나 공연을 보러 갑니다. 할인도 많이 받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증가합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는 조언보다 경청하고 그때는 말이야 같은 화법을 줄이며 디지털 세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활동을 찾고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독립과 의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조만지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게 미안했는데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보니 서로 편해졌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죠. 대신 매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년기에 맞춤 건강관리법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외로움 없는 노년의 비결로 사회적인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의료, 복지, 문화생활을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의 비결로 세대 간 소통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세요.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평생 일하며 지혜를 쌓아온 여러분, 이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대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외롭고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지혜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